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법정 도로의 문제점은 결국 그 법정 도로라는 것은 도로의 성립 요건에 보면 형태적 요소로서의 사실상의 제공, 도로의 제공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적 요소로서의 공용 지정, 물적 행정 행위, 이 도로법 25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정되어 그 규정이 있는데, 도로법 25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노선을 지정 변경,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구역을 결정 변경, 폐지하여야 한다라는 이 규정에서 이제 표상하는 물적 행정행위, 이 물적 행정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도로의 성립 요건으로서 행태적 요소로서의 사실상의 제공과 의사적 요소로서의 공용 지정 행위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은 법정 도로로서의 성립이 불가능해집니다. 법정 도로로서의 성립이 불가능해진 것을 비법정 도로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비법정 도로의 경우에는 주로 보면은 물적 행정행위, 공용 지정행위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법정 도로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도로로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도로의 효과가 도로의 관리권, 도로의 경찰권, 도로의 자유사용권이라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비도시 이렇게 비법정 도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법정 도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고, 이 비법정 도로, 사실상의 도로, 현황상의 도로, 이 도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게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비법정 도로, 비도시 면지역의 비법정 도로는 도시 지역의 비법정 도로는 도로에 비하면은 지자체의 기반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어 있고, 결국 사인의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사인의 설치 의무, 비도시 지역은 사인의 설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도 이러한 조항을 제외시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는 조항, 도로의 지정이라는 조항, 건축선이라는 조항, 이러한 세 가지 조항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건축 허가를 요한다면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개발 행위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 행위의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여야 되지만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 허가의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보면은 진입도로를 개설을 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자체의 도로 지정 관리 의무가 없고, 사인이 도로에 설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로의 지정이 없더라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에 접하면은 농업용 시설이거나 1000제곱미터 미만의 일종 건생이나 단독주택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의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비도시 면지역에도 지자체의 도로지정 관리 의무제를 도입하고, 즉 비도시 면지역의 비법정 도로, 현황도로, 사실상의 도로에도 도로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법정 도로로 되게 만들자는 거죠. 건축법상의 법정 도로로 만들자.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한 그렇게 하면 좋고, 그리고 또 조례 도로에 건축 허가나 신고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포함시키자. 우리 이제 경남 고성군에는 그것이 없고
창원시, 부산시, 뭐 세종시 이런 데는 이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건축조례 도로에. 건축조례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바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로로 지정해버리면 그것이 건축법상의 지정도로가 되고, 건축법상의 지정도로가 되면은 결국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바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바로 건축 허가가 가능해지는 건축조례 도로에 건축 허가나 신고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포함시키자. 만일에 건축 허가나 신고된 사실이 없는 건축물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결국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도로 지정을 지자체장이 도로 지정을 하게 하고 또 관리를 도로관리자장에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만들자. 뭐 그것이 이제 해결 방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건축법상의 지정 도로에도 실효성 확보 수단, 기능의 실효성 확보 수단인 강제 처분 조항이나 벌칙 조항, 그 지정 도로를 막았을 때, 지정 도로를 파괴했을 때 벌칙 조항이나 그 다음에 강제 처분 조항을 입법화 시키자. 다른 도로법이나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있는 그런 강제 처분 조항이나 벌칙 조항을 입법시켜서 건축법의 입법으로 만들어서 도로 기능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확보하자.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주장하는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김종보 교수는 지정도로도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자. 조현팔 최철호 교수는 50년간의 토지 사용료를 공탁하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보다도 더 본질적인 해결이 가능한 게 이것이고, 특히 또 김종보 교수의 손실보상 제도는 막다른 도로, 주로 이제 막다른 도로에서 발생하는 그런 지정도로 문제를 가지고 극히 소수의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나 주변 이웃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지정도로에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공용수용의 법리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축법상 지정도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민사법적 해결 방법, 행정법적 해결 방법, 형법적 어떤 위법성의 판단 방법과 대책이 상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연결이나 점용 허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은 국도나 지방도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연결하는 땅을 연결을 하려면은 토지에 접하고 있는 다른 토지들이 도로에 연결을 하려면은 국도나 지방도나 4차로 이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가치 중 이동성에 더 중점을 두고 도로 옆에 있는 땅들로부터의 접근성보다는 이동성에 더 중점을 두고 접근관리, 미국의 접근관리 개념, Access Management Control이라는 미국의 접근관리 개념을 도입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보다 엄격하게 연결시킨다. 이 연결이 되면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고 이것이 이제 광역 기초조례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광역조례나 기초조례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경상남도 조례에도 있고 사천 말고 거제시 조례에도 이러한 연결에 관한 규칙이 있고, 그럴 경우에 도시관리계획이 정비되어 있거나 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것은 꼭 지금 정비가 되어 있거나 도로관리계획이 정비가 되어져서 도로의 옆에 접한 토지들로부터의 접속에 대한 정비가 되어 있거나 꽃 접속이
예정된 1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의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계획에 따르죠. 그런데 만일에 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그렇지 않죠. 변속차로 최소 길이 규정이 있죠. 그리고 도시계획에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상기 외 도로에 점용할 때는 접속을 하거나 그리고 점용을 할 때는 도로의 구조와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고 다른 도로, 이 국도나 지방도나 4차로 이상의 도로 말고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용을 받고 농어촌 도로의 접속 및 점용도 농어촌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도시계획 도로는 어떻게 하느냐. 도시계획 도로, 4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도시계획 도로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에 무조건 따른다. 도시계획에 무조건 따르게 하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에 무조건 따르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도시계획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이동성과 도로의 이동성과 도로의 접속을 어떻게 할 거냐, 도로의 연결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미 도시계획에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로의 연결 점용 허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 그리고 공유 수면이나 화천이나 하천이나 농업 기반 시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을 진입로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공용 도로랑 법정 도로랑 공공용 도로 혹은 법정 도로에서 해당 도로까지 해당 공공용 도로나 법정 도로에서 해당 땅까지 이제 도로가 있으면 좋은데 도로가 없이 국어가 흐른다. 그리고 여기에 물이 흐르지 않는 어떤 하천이 있다. 그럴 때 이 하천을 점용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라는 개념이 있고, 내륙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라는 개념이 있고, 하천 점용 허가라는 개념이 있고, 소하천 점용 허가라는 개념이 또한 있고, 농업 기반 시설의 목적의 사용 허가라는 개념이 있더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이제 바다의 경우, 내륙 공유수면 점사용의 경우에는 바다는 아니고 내륙이지만은 물이 흐르는 지목을 가진, 물이 흐르면서 국유인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농업 기반 시설에도 해당되지 않고 농업 기반 시설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내륙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게 한다. 그리고 하천 점용 허가, 소하천 점용 허가가 있고, 농업 기반 시설의 경우에는 농업 기반 시설로서의 구체적인 목적, 직접적인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 기반 시설의 목적의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한다. 그런 기준 중에서 하천의 점용 허가 세부 기준이 하천 점용 허가 세부 기준 3조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내륙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원칙이 거의 유사합니다. 내륙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요령인가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해서 거의 유사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 점용 허가의 기준은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어 점용 허가 기준도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천 점사용 허가 세부 기준이나 내륙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원칙은 거의 유사하고, 소하천 점용 허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기준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고 이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부의 고시입니다. 해양수산부의 고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해양수산부 고시고, 그 다음에 내륙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에 관한 기본 규칙은 내륙 공유 수면 점용 사용 업무 처리 요령 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한 내부 자료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산지의 진입도로 잠시만요. 산지의 진입도로 개선 조항에 보면은 산지 전용 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 2015년 4월 10일 날 최초로 시행되어졌고, 임도 활용해서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임도 활용해서 개발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지 전용 시 기존 도로라는 게 기존의 법정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의 공공용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기존의 법정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넓잖아요. 이렇게 이 기존의 도로에서 이 산까지, 여기에 이제 굉장히 개발하기 좋은 땅이 있어요. 산 중턱에. 그런데 여기 이 도로에서 쭉 연결해서 이 땅까지가 법정 공공용 도로로 계속해서 연속해서 연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끊어집니다. 중간에 끊어져서, 중간에는 어떤 땅들이 있냐면은 결국에 중간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 땅이 있어서 이게 또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끊어지는, 이 부분은 도로가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도 이 부분은 개발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면 너무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 속에서 이런 조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지목이 도로인 땅이 있으면은, 또 점사용 허가된 도로 시설이 있으면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및 농로 등 현황도로가 있으면은, 이 현황도로의 경우에는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국토계획법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는 다른 더 완화된 기준입니다.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말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한번 허가가 났거나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및 농로 등을 이런 현황도로는 왜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및 농로 등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개발행위 허가가 허용이 되거든요. 농어촌 시설이나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는 이 도로 지정을 받은 바가 없다 하더라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을 비법정 도로이지만, 현황 도로이지만 그것을 도로로 인정한단 말이죠.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건축규제법, 건축경찰법상의 질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보니까 그러한 기준에 이미 이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는 보통 보면 5채 이상, 이렇게 조례 도로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채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산지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 아니면 한번 이미 허가가 난 경우, 이렇게 완화되어서 규정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산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고, 보전산지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말안길 비법정 도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없는 시설은 도로가 필요 없는 시설이죠. 도로가 없는 시설, 농지, 초지, 문화재 전개축, 보수, 공용 상지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도로가 법정 도로가 공용용 공공용 도로가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산지 저 중턱에다가 산을 개발하는 방법이 우회적으로 존재한다. 우회적으로 산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지금까지는 임도로 이제 개발 안 된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제는 임도로도 가능할 가능성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도인데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농로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이 있다. 이미 또 허가가 난 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임도를 통해서 그러한 임도를 통해서 건축이 가능해지는 그런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아주 특별한 방법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임도도 굉장히 가치 있는 도로로 활용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서 자, 이 모든 방법들은 어떤 땅이라도 산이든 논이든 밭이든 마지막 방법으로 동원될 수 있는 게 주의토지 동행권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주의토지 동행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토지 소유자의 요역지 토지 소유자의 이용을 우리의 주의토지 동행권은 이해관계의 조정이 목적인 만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의토지 소유자 등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행사되어야 하므로 문제는 이제 이해관계의 조정이 목적이니까 결국에 주의토지 소유자, 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주의토지 통행지가 변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은 주의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가장 적게 해야 되니까 주의토지 소유자가 북쪽으로 다니든 위쪽에서 다니든 통로를 아래쪽으로 좀 다니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그렇게 부정확한 통로, 그렇게 불확정적인 통로를 가지고 건축물이라는 아주 견고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의 건물의 앞에다가 지어놓고 뒤쪽으로 다녀야 되는데 뒤쪽에 지어놓고 앞으로 다니고 이렇게 건축물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 그 통로는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랑스 민법처럼 프랑스 민법은 지역권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 별도로 독자적으로 등기를 해서 안정적인 토지의 통행권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민법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토지의 소유자로서 공로로의 출구가 없거나 출구가 있어도 그 토지의 농업, 공업, 상업, 상의 개발 또는 건축이나 구획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불충분한 자는 그 상린자의 토지에 대하여 자기의 토지의 완전한 연락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통행권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서유수 민법은 그것이 소유권의 내용이면서도 소유권의 내용, 이렇게 주의토지 동행권이 694조에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의 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이것의 성격이 완전히 법정지역권, 프랑스식의 법정지역권이고 형성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고 이탈리아 민법의 규정은 이것을 지역권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프랑스 민법, 이탈리아 민법은 지역권 편에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민법도 easement by necessity 해서 법정 지역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민법도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민법은 그것을 소유권의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내용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독일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청구권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토지 동행권으로 건축물의 통행로를 안전하게 확보가 불가능하고 주의토지 동행권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사례는 대법원에 2개, 그리고 하급심 판례에서 4개, 6개 밖에 존재하지 않고, 일본에도 거의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독일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렇지만은 우리도 이제 6개의 판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의토지 동행권으로 건축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건축을 하고 건축물이 있다면은 이것의 수도 등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수도나 하수도 같은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 토지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수도 등 시설 이용권이 우리 민법상의 권리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토지에 타인의 토지를 꼭 통과해야 되는 맹지의 경우에도 건축을 하거나 수도를 이용하거나 하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또 다음번에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